달을 마셨어요. 기목동화 서연 그림. 달을 마셨어요. 엄마, 아빠와 우리 가족은 시골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동생은 할머니 품에 안겨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는 왜 다 빠졌어요? 할머니는 헐헐 웃으며 대답합니다. 늙었으니까 빠졌지. 할머니 머리는 왜 하얘요? 그것도 늙었으니까 그렇지. 동생은 할머니 머리를 만져봅니다. 그럼 할머니 얼굴은 왜 쭈글쭈글해요? 어이구, 그것도 늙어서 그렇단다. 그럼 할머니는 늙는 게 좋아?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쉽니다. 늙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누?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코알라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늙었어요? 할머니는 아주 슬픈 얼굴로 말합니다. 글쎄 말이다. 할머니도 늙고 싶지 않은데 세월이 길 장사가 어디 있겠누?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길 장사가 어디 사는지 꼭 알아내겠다고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넓은 마당에 모두 나와 앉았습니다. 높은 기와지붕 위로 둥글고 노란 달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옥수수와 수박을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농사 이야기,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눕니다. 동생과 나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형, 나는 달을 마셨다? 어디? 나는 신기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바가지 속에 정말로 달이 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누가 달을 많이 마시나 내기를 했어요. 나는 달 2개 마셨다. 나는 3개 마셨다. 동생과 나는 깜깜한 뒷마당으로 갔어요. 어둠 속에서 보면 동생과 내 몸이 환하게 빛날 것 같았거든요. 달을 그렇게나 많이 마셨으니까요. 우리 몸속에서 달이 둥둥 떠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빛나지 않았어요. 대신 달은 우물 속에 떠 있었어요. 형, 달이 저기 들어가 있어. 동생이 우물을 보며 소리쳤어요. 달이 어떻게 저 속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가 빛나지 않는 거구나. 글자 따오기 놀이. 엄마, 나 잠이 안 와. 동생이 말합니다. 아까 차 안에서는 졸려 죽겠다더니. 엄마는 동생의 속셈을 압니다. 동생은 자기 전에 아까 사온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글씨 공부 좀 하다 잘래? 아이스크림 줄게. 엄마가 조건을 내겁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당장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또 이 닦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글씨 공부는 내 몫입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글씨를 가르칠 때면 조금 가르치다 화만 내고 그만둬 버리곤 합니다.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기란 너무 힘들어 하면서요. 나도 오늘은 동생 가르치기가 귀찮습니다. 나도 피곤한데. 엄마는 내게 소곤거립니다. 코알라는 네 말만 잘 듣잖니. 끝나면 넌 아이스크림 더 많이 줄게. 동생은 어느새 그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 끝나면 형만 많이 준다고 했지. 동생은 방바닥을 구르며 한바탕 울 준비를 합니다. 아니야. 너만 많이 줄게. 엄마는 동생을 달랩니다. 치, 나 글자 안 가르칠래. 나는 조금 주고. 이번엔 내가 화가 나려 합니다. 아니야. 둘 다 많이 줄게.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냉장고로 갑니다. 우리는 다른 때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고 다시 말합니다. 다 먹고 꼭 양치질 해야 돼. 응, 우리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이제 글자 가르칠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글자 카드를 모두 가져오라고 합니다. 동생은 글자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글자 카드를 테이프로 벽에다 붙입니다. 누가 빨리 붙이나 내기합니다. 벽은 금세 글자 카드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자, 글자 따오기 놀이다. 글자 나무에 글자가 주렁주렁 열렸네. 동생은 신이 났습니다. 글자밭에 가서 양말을 따와. 동생은 잽싸게 달려갑니다. 그러고 수많은 카드 중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신통하게도 양말 글씨를 찾아옵니다. 잘했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신기해서 소리칩니다. 그냥 형이랑 하면 저절로 알아. 동생은 글자 카드를 척척 잘도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칭찬합니다. 야, 우리 아들 엄마보다 낫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의 칭찬만 들으면 나도 내가 막 좋아져요. 나는 조금 뻐기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는 안 닫고 그냥 자도 되지? 아차, 깜빡했네. 얼른 가서 이 닫고 빨리 자자. 상상놀이. 잠이 들 때까지 엄마는 우리 곁에 누워 계십니다. 동생과 나는 서로 엄마 차지하기 쟁탈전을 벌입니다. 엄마 나보고 누워. 아니야, 나 쳐다보고 누워. 그러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삐집니다. 엄마는 싸우는 아들을 둘 다 보고 싶지 않다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엄마는 슬그머니 상상놀이를 시작합니다.
상상놀이는 잠자리에서 하는 놀이 중 가장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자, 눈 감았니? 동생과 나는 눈을 감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상상놀이 속 세계로 데려갑니다. 상상 속에서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관 앞으로 간다. 우리는 눈을 감고 현관 앞으로 가는 상상을 합니다. 신발 신으면 안 돼. 왜? 무거워서 날 수 없어. 알았어, 벗을게. 이불 속에서 동생 발과 내 발이 꼼지락거립니다. 먼저 두 발을 살짝 떼어봐. 몸이 떠오르지? 응, 정말 상상하는 대로 다 됩니다. 동생과 나는 누워서 눈을 감은 채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불이 들썩입니다. 열린 현관문으로 날아서 나간다. 엄마,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단추 누를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참, 그렇지? 둥둥 떠서 계단을 스르르 날아 내려가니까 밖에 나왔네. 어디로 갈까? 아파트 끝으로 가봐. 아파트 끝으로 날아가면 유치원이 나옵니다. 유치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날아갑니다. 모두 어디 갔을까? 동생이 눈을 감고 묻습니다. 모두 수영장 갔을까? 내가 묻습니다. 수영장을 상상해 보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엄마, 우리도 그리로 가자. 동생이 눈을 반짝 뜨고 소리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눈을 다시 감으세요. 엄마는 수영장을 상상하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니까요. 우리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 대신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자, 친구는 뭘 하나 보세요.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친구는 벌써 잠을 자는군요. 우리도 이제 자야겠다. 이 말이 엄마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말합니다. 친구네 집에 가니 창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겠군요. 다시 수영장으로 갑니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수영장으로 갑니다. 아, 그런데 수영장 오늘은 쉬는 날이군요. 할 수 없다. 자자.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재우려는 것입니다. 수영장은 닫았지만 풀장은 열었습니다.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내가 잽싸게 말합니다. 수영장이나 풀장이나 같은 거지 뭘 그러니? 엄마는 조금 귀찮은 듯 말합니다. 그럼 해수욕장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바다도 계곡도 놀이동산도. 엄마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미리 말해버립니다. 그럼 다른 데로 날아가봐. 엄마는 다시 날기 시작합니다. 오다가 벌떼를 만납니다. 나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벌떼라고? 갑자기 상상놀이가 재미있어지려 합니다. 그런데 벌들이 잉잉거리며 앞으로 달려옵니다. 아이 따가워. 내가 몸을 움츠립니다. 아이 따가워. 동생도 몸을 꼼지락거립니다. 벌들은 윙윙거리며 말합니다. 어서 자라, 어서 자. 안 자면 쏜다. 우엑, 도망가자. 엄마는 계속 상상을 이어갑니다. 벌에게서 도망 나오는데 황새가 지나갑니다. 황새도 말합니다. 자는 아이, 예쁜 아이. 물고기가 있는 개울로 내려갑니다. 물고기는 뻐근거리며 말합니다. 너희들 잘래 안 잘래? 떼지어가는 개미도 말합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잠이 듭니다. 엄마는 하품을 하음 하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나무 위로 휙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들이 톡톡 볼기를 때리며 말합니다. 안 자면 더 세게 때릴 거야. 하늘 높은 곳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이 간지럼을 먹이며 말합니다. 아이고 지겨워, 얼른 자라. 동생은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이, 재미없는 상상놀이. 이불이 날아갔어요. 동생과 나는 이불을 찾으러 갑니다. 엄마가 현관반 복도 난간에 널어놓은 이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상하다, 이불이 어디로 갔지? 이제 우리 이불놀이는 어떻게 해? 우리는 아파트 화단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불이 없었습니다. 이불이 훨훨 커다란 날개를 펴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형, 이불이 이제 우리가 싫어졌나 봐. 동생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네가 자꾸 이불에다 오줌 싸니까 그렇지. 동생은 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화단 귀퉁이에 쭈그리고 있던 이불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이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불이 구겨진 몸을 펴고 휙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잡아, 이불. 우리는 행여나 이불을 놓칠세라 얼른 이불 위로 올라탔어요. 그러자 이불은 우리를 내려놓으려고 한바탕 몸을 비틀고 흔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내리지 않자 이불은 하늘 수 없다는 듯이 우리를 태운 채 서서히 떠올랐어요. 발밑에는 우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불은 우리 동네를 벗어나 한참을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아주 먼 바다를 지나 기다란 담이 있는 곳까지 갔어요. 만리장성이라는 담이었어요.
이불은 만리장성도 휙 줄넘기 넘듯이 넘더니 이번에는 하늘로 솟아올라 달나라까지 갔어요. 달나라에는 토끼들이 살았어요. 우리는 달나라에 굴러다니는 공깃돌을 주워 토끼들과 공기놀이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이불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또 달아나려 해요. 안 돼, 돌아와. 우리가 소리쳤지만 이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안 계십니다. 이웃 은미 집에 가신 모양입니다. 동생과 나는 종이 비행기를 접기로 합니다. 색종이로 접은 비행기는 잘 납니다. 우리는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종이 비행기는 이불처럼 휙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다 금방 바닥에 고꾸라져 내려오곤 합니다. 로켓 비행기는 달나라까지도 간댔는데 좋은 수가 있다. 우리는 신발장에서 엄마 운동화를 꺼내 운동화 끈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종이 비행기 뒷날개에 꼬리처럼 붙였습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로켓이다. 얍! 나는 꼬리 달린 종이 비행기를 휙 날렸습니다. 그런데 종이 비행기가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고장났다. 아이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어느 틈에 집에 돌아온 엄마가 끈이 잘려 나간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새 건데. 그날 밤 우리는 엄마한테 엉덩이를 찰싹찰싹 맞았습니다. 어서 학교랑 유치원 계약을 해야지.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저녁을 먹고 났을 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훅훅 바람에 날려온 이불 2채를 주워왔으니 주인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불은 어디를 갔다 온 걸까요? 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돌들이 꽃을 죽이려고 해요. 엄마랑 우리는 목욕을 갔습니다. 여름 내내 집에만 했더니 개운하지 않구나.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를 여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도 다 컸는데. 떠들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엄마는 목욕탕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목욕탕에는 남자라고는 나와 동생뿐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동생네 반 유치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야, 선생님이다, 선생님. 동생은 반가워서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선생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얼른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동생과 나는 목욕도 안 하고 물장난만 합니다. 엄마는 왜 겨드랑이에 수염이 났어? 동생이 묻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목욕이나 해. 엄마는 누가 들으세라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립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 들었지. 그렇지. 동생이 눈을 빛내며 또 큰 소리로 묻습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무슨 아기가 들었다고 그러니? 엄마는 동생에게 눈을 흘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진짜 아기 들었지? 아야, 왜 꼬집어? 그러자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꼬집었니? 금방 엄마가 꼬집었잖아. 선생님, 엄마가 괜히 나를 꼬집어요. 동생은 저쪽에 있는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이릅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빠르게 걷습니다. 이건 엄마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가만히 엄마 뒤만 뒤따라갑니다. 혹시 그러면 엄마가 얌전하다고 나만 살짝 아이스크림을 사줄지도 모르니까요. 동생은 그런 줄도 모르고 뒤따라오며 혼자 떠듭니다. 형, 대박집이 무슨 뜻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대머리 박치기구나 하고 혼자 떠듭니다. 놀이터 앞을 지날 때입니다. 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으악! 마침내 엄마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다쳤어? 나도 깜짝 놀라 땅에 쪼그리고 앉은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돌들이 꽃을 죽이려고 해. 동생 발밑에는 때늦은 노란 민들레가 돌틈 사이로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주자. 나는 얼른 동생 곁으로 다가갑니다. 동생과 나는 민들레꽃 옆에 돌을 다 치워주었습니다. 모래로 울타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욕한 손이 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엄마는 우리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끝.